달연골 이야기 2화. 달연골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1970년 여름, 논두렁에 피는 코스모스가 유난히 예뻤던 해의 일이에요. 그 무렵 마을에는 성만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마을에서 가장 글을 잘 읽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났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만을 대할 때 조금씩 무시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똑똑하긴 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특히 부잣집 사람들은 성만이 다가오면 코를 킁킁거리며 피했습니다. 저런 거지 새끼가 감히.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집안이 저 모양이면 뭐하나. 그런 성만에게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마을 부잣집 외동딸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서울에서 여학교를 나온 신식 교육을 받은 아가씨였죠. 분이는 성만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한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셈도 빠르고 글씨도 아름답게 쓰는 성만을 존경했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우연히 만났어요. 분이가 논두렁을 걷다가 발목을 삐끗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성만이 도와준 거였죠.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만 씨는 정말 박식하시네요. 서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분이 양은 마음이 참 고우십니다. 다른 분들처럼 저를 업신여기지 않으시니까요. 두 사람의 만남은 늘 비밀스러웠어요. 해질 무렵 논두렁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시간이었죠. 분이는 성만에게 서울에서 배운 신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만은 분이에게 고전과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어요. 신분이나 집안 배경보다는 실력이 중요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세상이 정말 올까요? 저 같은 사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요? 성만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분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태어난 환경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동시에 자신도 집안의 기대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아버지는 제가 서울 부잣집으로 시집 가기만 바라시거든요. 제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요.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논두렁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바람 소리와 함께 그들은 서로의 꿈을 나누고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분이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부잣집 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죠. 감히 그런 거지놈이 우리 분이한테. 당장 그 관계를 끊어라. 앞으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다. 분이는 갑자기 집에 갇혔고 성만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만은 매일 저녁 논두렁에 나가 분이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서야 마을 사람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만은 분이의 집 앞으로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분이의 아버지는 성만을 보자마자 호통을 쳤어요. 내 주제를 알아라. 감히 우리 딸한테 손을 대? 저는 진심으로. 진심?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진심이냐? 그날 이후 성만은 마을에서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분수도 모르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눈치를 보게 되자 성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분이는 서울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서둘러 중매를 성사시킨 것이었죠. 떠나기 전 마지막 밤 분이는 몰래 논두렁에 나왔습니다. 다행히 성만도 그곳에 와 있었어요. 성만 씨 미안해요. 제가 약했어요. 아니에요. 분이 양 탓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제가 힘이 없어서. 두 사람은 마지막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분이는 편지 한 통을 성만에게 건넸어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잊지 말아요. 다음 날 분이는 마을을 떠났고 성만도 얼마 후 마을을 등졌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성만은 부산으로 내려가
막리를 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성만은 초라한 행상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나이도 들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성만을 보며 안쓰럽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이가 친정으로 돌아와 있다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고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쳐 온 거였습니다. 성만과 분이는 우연히 그 논두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두 사람을 많이 변화시켰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분이 양, 성만 씨,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현실의 벽에 많이 상처받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애정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젊은 시절의 열정적 사랑과는 다른 성숙한 애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옛날처럼 논두렁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분이는 이혼한 여자였고 성만은 가난한 행상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이는 다시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부산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떠나면서 성만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대가 있어 내 청춘은 외롭지 않았소. 이승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인연이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실했소. 성만은 그 편지를 받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코스모스가 피는 계절이면 논두렁에 나가 그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첫사랑의 기억을 간직하면서 말이에요. 지금도 다련골 논두렁에는 코스모스가 핍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 꽃을 보며 성만과 분이의 이야기를 떠올려요. 계급과 가난이 막은 사랑이지만 그 진실한 마음만큼은 아름다웠다고 말이에요.